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61살 된 여자이고 인생의 말년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태껏 살아온 세월도 세월이지만 이제 남은 세월은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하는 고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중 제일 큰 고민이 딸의 혼사였는데 아마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라면 다들 제 고민에 대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더욱이 딸의 혼사를 걱정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집 가정사 때문이에요. 제겐 가슴 아픈 가정사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전 딸 말고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딸에겐 오빠였지만 제겐 아들이 아닌 남편의 자식이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남편이 아주 갓난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본인이 밖에서 낳아가지고 온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가 나도 남편에겐 아무런 말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혼은 꿈도 못 꾸었죠. 왜냐면 제 나이 22살에 거의 남편네 집으로 넘겨오듯 시집을 오게 되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저희 아버지는 저 15, 16살 때부터 얼른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밤업소로 넘겨지는 것보단 시집 가는 게 훨 나은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직접 제가 결혼할 남자를 알아보러 다니셨고 아버지의 아는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저보다 12살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늘 그 사람을 장가도 못 간 등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등신을 본인 사위로 맞으신 거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듣게 되었는데 저희 시댁에선 아버지에게 소정의 술값이라도 하라며 돈을 몇 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결국엔 술독에 빠져 돌아가셨지만요. 그러니 아버지가 돈까지 받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제 인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냥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온 아들 키우며 삼시세끼 밥 차리고 시부모 봉양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죠. 근데 그런 생각은 늘 가지며 살았어요. 어떻게든 월세 보증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그냥 이혼을 하리라 다짐을 하며 살았죠. 그리고 애도 낳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애를 낳는 순간 남편에게 영영 발목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 나름 피임약도 챙겨 먹으며 조심을 했어요. 하지만 8년 만에 아기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도 없이 고민을 했었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화면을 보는 순간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0달을 애지중지 끔찍하게 품고 낳은 게 저희 딸이었어요. 근데 저희 딸 태어나서 축복보다는 비난을 많이 들어야 했어요. 요즘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줄어들어 남자들도 딸을 많이 선호하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딸이 태어나선 단 한 번도 딸을 안아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최고라고 여기며 자기가 데리고 온 아들만 물고 빨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도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들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딸과 똑같이 대해줬어요. 아들 또한 절 친엄마로 알고 있었으니까 제 말도 잘 듣고 절 따르기도 잘 따랐거든요. 거기다 애들이라면 한 번씩 오는 사춘기도 없이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근데 이런 아들이 18살 때 제가 친모가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친척 결혼식 때였나?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고 지가 직접 친자 검사까지 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랑 전 경악을 하고 말았죠. 그 착하던 아이가 집을 처참히 쑥대밭으로 만들며 자기 엄마 찾아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참 18년 동안 고생하고 희생하며 아들을 키워놨는데 저렇게 자기 엄마를 찾아간다고 하니 제 고생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남편 또한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하는데 아들은 저를 노려보며 저 여자랑 살기 싫으니까 당장 저 여자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 언급을 하며 어쩐지 태연이랑 나랑 사사건건 차별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제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따위 대우를 해? 네 애 아니라고 막 했어? 라며 길길이 날뛰는데 이건 뭐 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남편에겐 씨알도 안 먹혔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라고 키워온 애가 너무 발칙하고 밉더라고요. 지친 엄마를 닮은 건가 싶었어요. 제 피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애였죠. 남편도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저랑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솔직히 저랑 결혼한 것도 지 애 키워줄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 싫다면 나도 내칠 거라는데 전 그런 남편에게 우리 태연이는 네 자식 아니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딸의 언급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앱이라고. 이런 앱이 트럭으로 10대 갖다 준다고 해도 앱이 없이 저 혼자 딸을 키우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생각하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40살에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딸을 키운 거죠. 그때 딸아이가 10살 때였는데 딸은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해요. 딸한테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버린 거죠. 그렇게 전 이런 힘든 상황에서 혼자 딸을 키우게 됐어요. 어떻게든 딸 하나는 잘 키우겠다는 심상으로 앞만 보며 살았죠. 딸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곤 아주 바르고 착하게 커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30살이 넘은 아가씨가 되었죠. 이렇게 잘 큰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니 제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자를 잘 만나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재촉이진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다분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회사 앞에 큰 고깃집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 식당이 된장찌개를 너무 맛있게 해서 내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는데 거기 남자 알바생이 자꾸 사장 몰래 나한테 서비스를 준다?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나 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서비스를 주냐고 물었어요. 기껏 서비스라고 해봤자 음료수나 공깃밥이나 뭐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엄마? 그런 거면 나도 말을 안 하지. 근데 매번 고기를 갖다 줘. 그것도 소고기를. 그래서 나도 그다음부턴 부담스러워서 안 갔는데 며칠 전에 어쩔 수 없이 회식 때문에 거길 갔다가 그 알바생이랑 다시 만나게 됐는데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알려줬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다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딸에게 고깃집 알바생이 어떻게 사장 몰래 소고기를 턱턱 줄 수 있어? 혹시 사장 아들 아니야?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대요. 그 말에 더 의아하긴 했죠. 사실 딸이 화장품으로 유명한 기업에 다녀서 만약에 결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그 사람도 번듯한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 맘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 또한 제 욕심인 것 같아. 아이 그래 아무렴 내 딸 행복이 먼저지 하며 딸의 연애를 격려해줬어요. 그렇게 딸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가끔씩 제게도 본인 남자친구에 대해 조잘조잘 얘기를 잘해주었는데 딸 말대로 굉장히 바른 사람 같았어요. 매 겨울마다 연탄 봉사를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를 다닌다고 했어요. 딸아이도 몇 번 따라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딸 남자친구가 꽤 유명하다고 하더래요. 오래전부터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굳은 일까지 다 나서서 한다고 했다는데 다들 칭찬 일색이었대요. 딸이 연탄 봉사하면서 둘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청년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선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대요. 딸의 남자친구도 저희 집과 가정사가 좀 비슷했는데 평생 아버지와 둘이 살았대요. 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아서 딸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딸에게 그 청년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참 바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딸이 그 청년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기꺼이 허락을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근데 몇 개월 뒤 딸에게 예기치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아니, 딸의 남자친구가 실은 고깃집 알바생이 아닌 그 고깃집 매장을 5개나 운영하는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고 딸도 놀라 기가 막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딸에게 아니, 그 말이 사실이야? 알바생이랬다가 갑자기 사장이라니 확실하게 잘 알아본 거야? 라고 하니 응, 엄마. 가게 대표자명도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점에서도 오빠를 사장님으로 부르더라고. 라는 말에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오빠가 여태 연애를 하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대. 상대방 여자들이 다들 사랑이 아닌 돈으로만 오빠한테 접근을 했었나 봐. 그래서 오빠도 그런 상처 받기 싫어서 지위랑 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심이 통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는데 내가 그런 여자였대. 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설마 다른 것들도 다 거짓이 아니냐고 하니 직업 빼고는 가족 얘기나 봉사 얘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키운 사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딸 남자친구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돈을 떠나 그 전부터 딸에게 들은 여덟만 들어도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은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전 딸에게 엄마가 네 남자친구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딸도 알겠다며 안 그래도 오빠도 엄마 한번 뵙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럼 약속 잡을게 엄마?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 주 주말에 딸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저를 초대했고 절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반갑게 맞아주는데 제게 하는 행동과 말투를 보니 아주 예의가 몸에 밴 사람이 확 느껴졌습니다. 저도 60 가까이 살다 보니 그런 건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딸의 남자친구는 제게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삶과 현재 상황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주었고 제게 사업 증명서랑 통장까지 보여주며 어머님, 저 태연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고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제가 살아온 가정 환경은 불우했지만 태연이와 함께 그려나갈 가정은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 허락해 주시면 태연이를 정말 왕비처럼 떠받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놀란 눈치였어요. 아니 프로포즈를 본인 아내 될 사람에게 해야지 장모 될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하니 딸도 막 웃더라고요. 그 모습에 머쓱해하는 예비사위가 순수해 보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그 청년은 딸의 남자친구에서 제 예비사위가 되었죠. 그리고 저와의 만남 후 예비사위가 다시 저희 딸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했다는데 정말 억소리 나게 했더라고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반지와 가방을 주더래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차키가 들었다는 겁니다. 딸에게 주는 새 차였다는데 밥을 다 먹고 주차장에 내려가 차 구경을 하고 차에 앉았대요. 근데 갑자기 예비사위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며 내비로 장소를 찍어주는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신혼집이었대요. 신혼집도 아파트가 아닌 2층 주택이었다는데 외관부터 실내까지 으리으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프로포즈를 받기 원할 텐데 그 주인공이 저희 딸이었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행복했죠. 저는 제 딸과 당장이라도 목숨을 바꾸라고 하면 바꿀 만큼 딸이 너무 소중한데 이런 딸이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저희 딸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비사위는 저한테도 굉장히 지극정성이었는데 얼마나 착한지 제가 딸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었을 때 빙판길에서 넘어져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게 되는 사고가 생겼어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철심까지 박는 수술까지 하게 되었죠. 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예비사위였습니다. 예비사위는 제 모습을 보곤 눈물까지 보이며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저는 되려 이런 예비사위와 딸에게 미안해. 결혼 2달 앞두고 이런 사고가 나니 어쩜 좋아.
되려 내가 자네랑 태연이한테 미안해 죽겠네. 의사 선생님 말로는 2달 이상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미안하네 정말. 이라고 하니 예비사위가 언성을 높이며 어머님 미안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께서 큰일이 나실 뻔했는데 결혼식이야 어머님 나으실 때까지 미루면 돼요.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런 사위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까지 매일같이 저를 보러 오는데 그때 또 한 번 느꼈죠. 이 사람 진심이구나 하고요. 거기다 제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아무 말도 없이 미리 다 완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딸 결혼식은 6개월 뒤로 미뤄지게 되었고 저는 딸과 예비 사이의 말대로 치료에만 집중을 하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나아졌을 때 예비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이제 가구도 다 들어가고 정리도 어느 정도 됐는데 어머님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내일 한번 놀러 오실래요? 오셔서 여기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룻밤 주무시다 가세요. 라며 초대를 하더라고요. 결혼이 미뤄지는 바람에 사위는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비사위의 초대에 딸과 함께 딸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조용한 주택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딸에게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보니 더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집 구경하는데도 한참을 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셋이 늦게까지 하하호호하며 밥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위도 기분이 좋았는지 연신 와인을 홀짝이며 먹더라고요. 졸려하는 사위의 얼굴을 보니 먼저 들어가서 자라고 했고 나머지는 딸과 함께 정리를 한 후 저희도 2층 손님방으로 가 잠에 들었어요. 남의 집에서 자려니까 좀 낯설어서 한참을 뒤척였네요. 딸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에 들었고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 저도 겨우 잠에 들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엄마라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 소리에 거의 반사적으로 눈을 떴고 옆에 있는 딸부터 찾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잠결에 이게 꿈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태연아 라며 딸을 찾아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한 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줘 라는 말이었죠. 그때부턴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 문을 더듬으며 딸을 찾아댔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 컴컴한 복도에 빛이 한 줄기 삐져나오더니 누군가 방 밖으로 나오는데 아니 저희 딸이 아니겠어요? 딸은 절 보고 엄마 왜 나 찾아? 나 화장실에 좀 다녀왔어.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 엄마 근데 왜 그래? 자는데 나 없어서 놀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싶어 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라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저와 딸은 동시에 얼굴을 쳐다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며 1층으로 내려가 예비사위가 잠든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예비사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집에 불을 켜 온 방을 다 뒤져보았는데도 예비사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몇 번씩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집 밖으로 나왔고 집 뒤에 있는 주차장 쪽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예비사위가 어떤 여자 둘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 두 모녀는 그 여자들의 정체를 안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바로 그 여자 둘은 예비사위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던 사위의 엄마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예비사위는 매우 흥분된 얼굴로 자기 여동생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한쪽에선 엄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예비사위는 저희가 뒤에 온 줄도 모르고 그 두 사람에게 쌍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곤 니네 둘 오늘 내가 다 없애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고 그 아주버니가 예비사위의 다리를 붙잡으며 태훈아 그래도 네 아버지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너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 때문에 여태까지 지하 새방에서 살면서 그 돈 아직까지 갚고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응?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도
오빠,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안 그러면 오빠랑 결혼하는 그 여자한테 오빠 과거 다 얘기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 병원비만 좀 달란 말이야. 아빠 저렇게 된 그것도 우리가 다 감싸줬잖아. 그럼 오빠도 죄책감은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예비사위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순간 예비사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저희 딸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소리를 질러댔고 그 소리에 세 사람이 동시에 저희를 쳐다봤어요. 예비사위 또한 저희 두 모녀를 보곤 전혀 놀란 기색도 없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A씨라며 들고 있던 골프채를 놓고 저와 저희 딸에게 다가오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하는데 몇 초도 안 돼 변해버린 저 모습에 너무 기가 찼어요. 그리곤 실은 저 두 사람 저한테 제 엄마랑 동생인데 저 사람들 매일같이 저한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신혼집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네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이에요. 라며 잊어달라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동생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저 사기꾼 하는 말 다 거짓이에요. 경찰서 가서 전과 기록 조회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조회해보세요.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예비사위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 그 동생이라는 여자에게 다가가는데 그 눈빛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딸의 손을 잡고 도망쳐 나왔어요. 거의 맨발로 밖에 나와 도로까지 한참을 나왔고 딸이 챙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경찰차가 저희 앞으로 왔고 저희는 경찰과 함께 그 지옥 같은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비사위는 현행범으로 잡혀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 저희 두 모녀는 그 두 모녀와 마주하게 되었죠. 그렇게 예비사위의 충격 과거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개쓰레기였고 본인의 사기를 위해 가족들까지 이용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취득하였다네요. 그 벌을 가족들이 대신 받고 또 한 번 사기를 쳐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데 그마저도 가족들이 감싸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졌다고 진술을 했다네요. 그동안 예비사위라고 부른 놈이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이었고 심지어 몇 번의 동거 전적으로 애까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가 기부, 선행 이런 건 순전히 집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데 그 모습에 저희 두 모녀는 완전히 놀아난 거죠. 돈을 떠나 사람을 본다던 그놈의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에 그리고 제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역겨운 소리가 모두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 믿기지가 않으면 정말로 전과 기록 조회를 해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모든 사실을 듣고 감사하다고 했네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영영 모를 법한 아니 나중엔 알게 되어도 너무 많은 걸 잃고 난 뒤였을 법했어요. 저희는 그 길로 그놈한테 받은 걸 전부 다 두고 나왔고 예약해둔 식장과 신혼여행까지 싹 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연락처까지 바꾸었죠. 근데 일주일 뒤 그놈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놈을 보는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려왔어요. 설마 보복을 하러 왔나 싶었죠. 근데 그놈은 세상 불쌍한 표정을 다 지으며 어머님, 제가 그때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경찰서에서도 알코올 측정해보니까 바로 훈방 조치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 정말로 아무 기억이 안 나서요. 저기 태어나. 아니 경찰에서도 훈방 조치할 정도면 심한 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응? 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서 전 이런 미친놈에게 이미 다 자네 과거 들어버리고 알아버렸네. 이제 그만하게.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법원 가서 자네한테 접근 금지 신청할 거고 만약에 내 딸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내가 자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그만 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 법원이란 말에 약간 움찔하며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가는데 제 귀에 글로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놈이 사라질 때까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가고 나니 손이 펴지질 않더라고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혹시 나중에 벌어질 일에 대해 딸에게 접근 금지 신청하라고 했고, 다행히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맘 같아선 그놈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저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를 끼친 것도 없었기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미친 개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고요. 항상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은 스스로 구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이번엔 제가 딸의 인생을 구해주었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두 모녀는 더욱 똘똘 뭉쳐 한 몸으로 살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놈에겐 안 걸리는 게 상책인데 저희는 운 좋게 빠져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딸은 착하고 성실하다는 모습만 보고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까지 잘 버는 사업가의 모습에 그걸 더 좋아했던 것 같다며 몇 달 동안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며 많이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딸의 손을 잡아주며 너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1년 반이 지나도 딸은 남자 만나는 걸 하지 못하고 남자와 대화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딸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지만 딸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내 하나밖에 없는 분신과도 같은 아이인데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을 믿으며 딸의 손을 굳건히 잡고 다시 한 발씩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디 자식들 혼사 준비하실 때 상대방을 잘 알아보시고 오랫동안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좋은 짝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